안녕하십니까. 제조산업을 위한 오토데스크 솔루션 활용 사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의 제조 설계 활용 및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설명을 맡은 코오롱 베니트의 백경민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에 대한 제품 소개가 아닌 어떤 고객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에즈이즈와 투비로 나눠서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아젠다입니다. 고객 사례를 통한 설계 프로세스 개선과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이용한 확장된 개선 사항을 저는 오늘 3가지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과 같이 호환성, 적용 및 확장, 경쟁력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및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호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토데스크 인벤터를 통해서 어떤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떠한 장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장비를 하나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회사가 이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부분은 A사가 다소 시스템을 이용해서 설계한 데이터고, 하단부는 B사가 PTC를 이용해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오른쪽은 OEM 회사가 지멘스 솔루션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상부는 2D CAD인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C사가 자료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데스크 인벤터 솔루션을 이용해서 맨 오른쪽 부분은 D사에서 제공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전체적인 어셈블리 라인을 다 구성하려면 어떠한 툴을 사용을 해야 할까요? 이거는 한 장비에서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라인을 꾸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꾸민다고 했을 때 반도체 생산 라인의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한 부분을 서로 다른 회사가 제공을 할 때에는 하나의 조립품으로 다 보여지려면 어떠한 솔루션을 써야 될까요? 여기 한 사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고객 이름으로서 저희가 이름은 가렸고요. 땡땡땡 테크에서는 프레스에 대한 부분을 어떤 특정 파일로 자료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이기 때문에 카티아와 NX, 프로이, 크레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자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따에 해당하는 업체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특정 금형 설계로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설계자가 3D로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프로그램에 대한 고가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토데스크 인벤터 솔루션을 제공했고, 오토데스크 인벤터에서는 지금 보시는 다양한 3D 스텝 파일에 대한 부분과 중립 포맷에 대한 부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솔리드웍스, NX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고, 프로이나 카티아, 크레오 파일들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기나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일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는 타캐드와의 호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인벤터 솔루션을 통해서 호환성을 강조할 수가 있었고요. 단순히 가져오기, 내보내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인벤터 2016에서 새로워진 기능 중에 하나인 애니캐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니캐드를 2016 버전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좌측에서는 솔리드웍스에서 만든 파일을 우측 인벤터로 가져와서 계속해서 추가 작업을 하는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완성되어 있는 우측 인벤터 화면에서요. 좌측에 솔리드웍스 파일로 만든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파일을 다이렉트로 불러드린 후에 계속해서 추가 조립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립을 진행을 하고요. 해당 파일을 솔리드웍스 파일로 그대로 가져온 것을 보실 수 있었죠. 이렇게 조립된 데이터를 메저링을 통해서 각도를 확인했고, 각도가 약간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원청 업체에
요청을 해서 해당 각도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역시 솔리드웍스 파일을 수정한 후에 원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살짝 각도가 틀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벤터에 같이 설치된 나스트란 잉캐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진행을 했고 해석 조건에 따라서 두께가 너무 얇다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결과값에 대한 부분을 역시 솔리드웍스 파일에 대한 부분으로 수정을 했고 나스트란 잉캐드에서는 추가적인 조건을 더 설정하지 않고도 메쉬를 한 번 더 돌려서 결과값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솔리드웍스에서 줬던 파일을 그대로 링크를 가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조건 없이 해석 결과값을 다시 한번 돌려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적인 요건이나 링크가 업데이트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료가 그대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퍼티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솔리드웍스 안에 있는 디스크립션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하고 해당 파일 역시 저장을 하게 되면 인벤터의 BOM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스크립션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냥 활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활용을 하면서 인벤터에서는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설계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인 기타 다른 CAD들과의 호환성을 유지한 채로 설계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하는 파일로도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가져온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한 것도 좋겠지만 수정할 수도 있어야겠죠. 인벤터에 1, 2년 전부터 업그레이드 되었던 멀티캐드를 다이렉트로 에디팅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캐드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역시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수정에 대한 부분이 늘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인벤터에서는 다이렉트 에디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상단에 있는 부분처럼 모서리에 대한 부분에 치수를 수정을 해서 R값을 더 크게 준다던가 아니면 홀 패턴에 대한 부분에 수량을 변경을 한다던가 이미 홀 패턴 중에 한 부분만 홀의 위치를 변경한다던가 여러 가지 수정에 대한 부분을 다이렉트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왼쪽에 90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예 형태를 90도 회전한 형태로 변경을 해서 형상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넌 히스토리에 대한 모델링을 쉽게 수정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수정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히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리스트 또한 매개 변수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아이로직과 같은 곳에서 더 쉽게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객은 에즈이즈에 대한 부분의 고민을 여러 가지 포맷에 대한 부분을 오토데스크 인벤터를 통해서 쉽게 추가 설계를 할 수가 있었고 중립 포맷뿐만 아니라 카티아 원본으로 저장을 하거나 DWG 파일로도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은 멀티캐드 임포트와 애니캐드 다이렉트 에디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충분히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케이스 앤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면 OEM 업체와 제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할 때 서로 오가는 문서는 도면과 문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원청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3D CAD 포맷을 요청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가공업체에서는 2D DWG 파일로 요청을 합니다. 따라서 두 모두 데이터에 대한 만족을 다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 두 번째 케이스로 땡땡 기공과 땡땡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 자동차에 대한 지그나 전용 가공기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업체인데요. 2D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곳에서 발주처의 3D 데이터 요구와 함께 2D로 도면을 가공업체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일 형태로 구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토데스크 인벤터 솔루션을 권장해 드렸고 지금 보시는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다이렉트로
인벤터에서 DWG 포맷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해서 작성된 DWG 파일을 가공업체에 그대로 전달을 하면 가공업체에서도 출력이라든지 치수 이런 부분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어 컨트롤이라든지 오토캐드 블럭 그리고 오토캐드 치수가 3D 캐드 치수와 연동되는 그런 다양한 호환성의 장점 때문에 3D 캐드와 오토캐드 파일에 대한 부분을 DWG 트루 커넥터를 이용해서 호환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인벤터 2016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죠. DWG 언더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좀 더 2D와 3D와의 호환성을 강조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3D를 잘 쓰는 회사들도 레이아웃 설계 같은 경우에는 2D에서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요. 베이스에 대한 부분에서 장비가 어떻게 올라올지 2D에서 먼저 레이아웃 설계를 다 하신 후에 해당 파일을 인벤터에서 다이렉트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린 DWG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3D 형태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 장비에 대한 부분도 DWG 파일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투영해서 3D 형태로 만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3D 형태로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이 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넓힌다던가 장비에 대한 부분의 패턴을 조금 바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오토캐드에서 레이아웃을 바꾸고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요. 인벤터에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WG 파일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레이아웃 설계를 진행을 하시고 변경된 내용도 인벤터에서 그대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서로 호환성 있게 링크 설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고객은 역시 인벤터를 통해서 3D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2D CAD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DWG 언더레이어와 DWG 트루 커넥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앤 솔루션으로는 적용 및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2D와 3D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번 사례에서는 곡면을 많이 요하는 서페이스 모델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땡땡구라는 회사에서 낚시 릴을 만드는 곳입니다. 낚시 릴에는 다양한 곡면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예전 오토데스크 제품인 MDT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2D 기반의 3D 형태를 할 수 있는 이 MDT가 인벤터 출시로 인해서 단종이 되면서 계속 MDT를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금형 설계 업체에서 3D 모델링을 직접 요청을 해서 그 모델링으로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D 형태의 모델링이 필요했고 이때 다양한 CAD를 검증을 통해서 서페이스 구현에 대한 부분이 잘 되는 그런 제품으로 고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인벤터 솔루션 중에서는 작년부터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죠. 프리폼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곡면에 대한 표현을 T-스플라인 기반으로서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에 대한 부분을 자유 형태로 쉽게 편집할 수가 있고 서페이스를 부드럽게 유지를 하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컨셉을 보면서 모델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의자에서부터 핸드 믹서기 그리고 치과에서 보실 수 있는 의자까지 다양한 곡면에 대한 부분을 프리폼 디자인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프리폼인을 이용해서 작성한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폼 기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작성되어 있는 모델링을 수정을 통해서 다시 면을 잡고 수정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폼 에디트에 들어가서 특정 점을 잡고 잡아당기게 되면 이 형태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점뿐만 아니라 면을 유지하면서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태만 변경되게끔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손잡이가 되어야 할 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요.
모서리나 점에 대한 부분을 잡고 위쪽으로 당기게 되면 손이 좀 더 그립감 있는 표현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모서리 또한 두세 개를 같이 잡아서 잡아당기게 되면 역시 같은 형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잡아당기는 것만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수정을 할 때 보면 왼쪽에 수치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값을 입력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컨셉을 통해서 잡아당기거나 늘어뜨리는 방법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자 쪽에서 머리가 닿는 헤드 부분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프리폼 디자인을 이용해서 작성한 부분을 에디트를 통해서 두 면을 모두 잡고요. 이 면에 대한 부분을 역시 화살표를 통해서 잡아당기면 형태가 변경이 되면서 모델링에 대한 컨셉을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모델링에 대한 변형을 통해서 쉽게 서페이스 곡면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상에 대한 부분을 잡아당기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케일을 또 변경할 때는 전체 면에 대한 부분을 모두 선택을 한 후에 스케일 치수에 따라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헤드 모양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작거나 클 때에는 수치화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중심에서부터 치수를 입력을 해서 현재 사이즈보다 좀 더 크게 하실 거면 1.1배로 해서 스케일을 좀 넓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너무 커졌다 싶으면 이 스케일을 1을 기준으로 좀 작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델링에 대한 컨셉이나 수치를 통한 수정을 통해서 모두 서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완료하신 후에는 도면에서 정확한 수치값을 이용해서 나중에 가공 데이터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곡면에 대한 서페이스 모델링이 그동안 어려우셨다면 프리폼 디자인을 통해서 쉽게 변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확장성 있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리폼 디자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토데스크 솔루션 중에서는 오토데스크 알리아스 디자인이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알리아스 디자인이라는 솔루션은 자동차 곡면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어드밴스된 모델링 서페이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벤터 및 타케드 파일과 호환이 있기 때문에 인벤터에서 어느 정도 작성을 하다가 알리아스 디자인으로 가져와서 추가적인 디테일 서페이스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 컨셉에서부터 세부화 구현까지 전문 서페이싱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곡면 설계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오토데스크 다이렉트 커넥트 변환기를 통해서 인벤터와 연계된 설계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설계 디자인 컨셉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 바로 인벤터에서 변경된 설정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곡면 설계에 대한 부분이 뛰어난 오토데스크 알리아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 얼티메이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폼 디자인에서 좀 더 디테일한 어드밴스된 서페이스 모델링을 표현하실 때에는 알리아스 디자인을 통해서 확장성 있는 제품의 솔루션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요, 인벤터에 있는 프리폼 디자인과 알리아스 디자인을 활용해서 좀 더 곡면성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고객의 요청에 있어서 자료를 충분하게 못 받아서 다른 이미지로 대체했지만 프리폼 디자인과 알리아스 디자인을 통해서 설계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벤터는 다양한 제품과 커넥터를 가지고 확장성 있게 제품 설계를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내일 설명드릴 팩토리 디자인에 대한 부분의 연계성과 데이터의 모든 관리를 할 수가 있는 PLM 부분, 그리고 캠 익스프레스를 통해서도 무료로 다운받아서 캠 쪽에 대한 형상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해석 영역으로서는 인캐드와 CFD, 몰드플로우 같이 다양한 확장성 있는 제품과도 호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호환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넓혀져 있는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엔지니어 시각화에 대한 부분의 이미지와 디자인 시각화, 여러 가지 시각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오토데스크 솔루션 중에 Vred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든
공장에 대한 부분의 일부 동영상입니다. 고객 요청에 의해서 전체 동영상을 다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공장 전체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VrED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마치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표현할 수도 있는 제품 홍보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화에 대한 부분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에서 작성한 이런 3D CAD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제작한다던가 전시 및 제품 홍보, 경쟁력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과 영업 및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각화에 대한 솔루션은 오토데스크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 제품 내에 쇼케이스와 3D 맥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전시회 같은 것들을 나가게 되면 해당하는 제품만 외주 작업을 통해서 3D 맥스 작업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받은 데이터를 다음에 또 홍보 자료로 활용을 하시려면 3D 맥스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오토데스크 인벤터에서 작성한 모델링을 쇼케이스나 3D 맥스에서 다이렉트로 불러온 후에 몇 가지 작업만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떠한 동영상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제품이 돌아가는 작업이나 어떠한 형태의 분해 조립을 통해서 제품이 이루어지는지 외국 바이어를 만났을 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도 동영상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 앤 솔루션으로는 디지털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땡땡 회사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땡땡 회사는 모바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CAD가 아닌 타 C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CAD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이곳 역시 작업 지시서 같은 설명서를 만들 때 매뉴얼은 모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한 장 한 장 캡처를 한 후에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외국으로 진출한 그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근로자에 맞게끔 각 언어별로 번역을 해야 했고 언어 번역이나 제품에 대한 조립 순서 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던 부분인데요.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CAD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 CAD에서 만들었던 이미지를 한 장씩 캡처를 합니다. 이 캡처를 통해서 인쇄물 제작 프로그램인 워드나 파워포인트, 어도비 같은 제품으로 제품의 매뉴얼을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씩 제작을 해서 변환을 하거나 어떠한 대화형 문서 프로그램은 만들지는 못했지만 대화형 포맷으로도 만들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형상에 대한 모델이 설계가 조금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쇄물 제작이나 동영상 제작, 대화형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활용해서 CAD 데이터를 인벤터 퍼블리셔라는 제품으로 가져와서 이 부분을 인쇄형 포맷인 워드나 파워포인트, 동영상 포맷,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포맷이나 HTML 형식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의 장점은 CAD 데이터의 원본이 변경됐을 때 인벤터 퍼블리셔 안에 있는 부분이 모두 변경이 되고 당연히 인쇄 포맷이나 동영상 포맷, 여러 가지 대화형 포맷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으로 디지털 작업 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퍼블리셔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먼저 다양한 배포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어도비와 같은 PDF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지는 물론이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HTML 형식의 익스플로러만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실행을 해서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영업사원이라든지 작업 지시서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모두 확인을 해서 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인벤터 퍼블리셔 화면인데요. CAD 파일을 가져와서 분해 조립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디스크립션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BOM 리스트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CAD에서 데이터가 변경이 돼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인벤터 퍼블리셔 안에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하단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작업 지시서에 대한 부분이 디스크립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립하고 이때 주의할 점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고, 이 또한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오류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단에 동영상 상단을 보시면 이 형식이 HTML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익스플로러 파일만 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든 이 프로그램 없이도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본다던가 아니면 현장 작업 지시사의 모니터에서 직접 확인을 하면서 동영상과 함께 작업 지시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인벤터 퍼블리셔에서는 다양한 CAD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인벤터뿐만 아니라 다른 CAD 파일 포맷 그리고 중립 포맷에 대한 부분도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부분을 인벤터 퍼블리셔 안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문서 제작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고 설계 데이터와 문서와의 일치를 볼 수가 있으시죠. 또한 인벤터 퍼블리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CAD를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관적인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넌-CAD 사용자도 쉽게 작동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디스크립션을 따로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보드를 꾸밀 때에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땡땡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3D CAD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캡처와 함께 디스크립션을 인벤터 퍼블리셔에서 작업 지시서와 함께 같이 만들었고, 다행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등의 다양한 언어에 대한 번역할 때 오류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타캐드에 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디지털 매뉴얼을 동영상을 통해서 작업 지시서를 만들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이렇게 인벤터를 통해서 호환성과 적용 및 확장,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토데스크 인벤터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프리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 영업 및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타캐드에 대한 데이터도 다이렉트로 가져와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해석 영역으로 가져와서 설계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다양한 기존의 CAD 인벤터 안에서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탑다운 설계라든지 라이브러리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 작성한 데이터는 다양한 포맷으로 가져오기나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인벤터 솔루션을 통해서 프로세스 개선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의 모든 것을 오토데스크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것으로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10분 후에 Q&A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직접 받아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Q&A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몇 가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인벤터 퍼블리셔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워드 파일이랑 파워포인트 부분까지도 다 업데이트 되는지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현재 보시는 부분이 이제 인벤터에서 퍼블리셔에서 모두 작성을 하신 후에 모바일 기기까지도 작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손으로 많이 이제 모바일 기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레고 같은 그런 회사에서도 간단한 그 장난감을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부분도 이런 동영상 파일을 같이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쉽게 매뉴얼화를 해서 작업 지시를
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D 형태로 다 만든 이런 동영상을 파일을 가지고 동영상을 작성할 때도 스텝별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립이 되는지 작성을 하시면서도 그 밑에 스크립트를 또 추가로 달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하는 도중에 만약에 인벤터 파일이 변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처음부터 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벤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된 부분만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작업 지시를 다 한 후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 추가적으로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파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르게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CAD 파일에 대한 부분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DWG 파일 안에 있는 BOM 리스트라든지 어떤 디스크립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로 삽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보여지진 않았지만 익스플로어된 부분을 보셨죠? 방금 보신 것처럼 자동으로 분해되는 부분도 쉽게 작성할 수가 있고 자동 분해 기능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작성된 부분은 요즘 유튜브도 많이 있고 비디오를 작성하는 그런 플레이어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다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색깔에 대한 부분을 바꾼다던가 디테일 뷰를 더 추가로 놔서 특정한 부분을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표현을 한다던가 작성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몇 가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것을 활용한 하나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청소기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인벤터를 활용을 했고 알리아스 디자인으로 곡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쇼케이스나 3D 맥스를 활용해서 이 제품이 어떻게 분해가 되고 어떤 형식으로 작동이 되면서 청소기 기능을 작성할 수가 있는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동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쫙 분해가 되면서 속의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청소기를 이렇게 빨아들였을 때 CFD를 연상하는 것 같이 먼지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온 다음에 빨려 들어가는 건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부분이 발열이 되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각 언어별로 이렇게 동영상 파일을 작성을 해서 각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 홍보 동영상과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먼지는 이 앞부분을 열어서 버릴 수 있는 부분으로 또 표현을 한 그런 재미있는 동영상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이제 쇼케이스라든지 알리아스를 통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인벤터를 활용해서 좀 더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시죠. Q&A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규 님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의 장점은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렌더링 기능은 어떤지 별도의 모듈을 구매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구매하신 제품이 단품인 인벤터만 구매하셨다라고 하시면 인벤터 내에 있는 렌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벤터 안에서도 인벤터 스튜디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구현은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확장성 있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뭔가 실사와 같은 그런 표현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 안에 있는 쇼케이스나 3D 맥스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더 표현할 수가 있는 제품이 오토데스크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신 제품이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이라면 그 안에 있는 쇼케이스와 3D 맥스를 통해서 인벤터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종철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인벤터 LT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벤터 LT는 인벤터의 기능에서 좀 빠져있는 라이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인벤터 LT에서는 단품 설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립품이 있거나 형상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조립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거면 이제 오토데스크 인벤터 LT에서는 구현할 수는 없고요. 단품으로 어떤 특정 부품만 설계를 하신다던가 하실 때는 인벤터 LT만 구매하셔도 뭐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렌더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인벤터 LT에서는 구현하기는 어렵고요. 단품 설계에서는 인벤터 LT로도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요. 패션고 코리아 엔지니어이신 이종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토데스크로 설계했을 때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3D 프린터와의 연동 방안이나 국내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청하신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별도의 연동 시스템 비용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죠. 이제 3D 프린터와의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최근에 인벤터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 3D 프린터기와 물려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가상화로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물리는 게 가장 재료적으로 알맞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먼저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2016 버전에서부터는 다이렉트로 3D CAD 프린터와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별도의 비용 없이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멀티캐드 환경을 또 제공하기 때문에 타캐드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고 기계 제조 스캐드 분야에서 데이터는 별도의 변환 없이 다이렉트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캐드에서 작성한 부분도 3D 프린터를 물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재료적으로 안정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몇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 얼티메이트 사용자입니다. 라고 이제 윤근철 님이 얘기를 주셨는데요. 퍼블리셔 프로그램은 스윗 제품 패키지와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 얼티메이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좀 더 확장성 있는 제품으로 오늘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벤터 퍼블리셔 프로그램은 매뉴얼, 작업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 패키지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 제품입니다. 네, 볼트에 대한 이슈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볼트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제 내용과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특정 제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Q&A를 모아서 또 설명을 직접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있을 팩토리 디자인 스윗을 이용한 세미나도 있는데요. 네, 오토데스크 특화된 디지털 팩토리를 구현하는 그 세션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